안녕하세요. 저희는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미혼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비글디글조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우리나라 임신경험 여성 중 10명 중 2명이 낙태를 한다는 이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활동에 지장이 가서 자녀 계획이 없어서 등으로 의도치 않은 임신, 즉 위기임신이 그 이유였습니다. 낙태를 시행하는 당시 여성의 혼인 상태를 조사했더니 미혼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낙태율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낙태율을 보니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고, 이에 따라 기혼모의 낙태율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혼모의 낙태율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혼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혼모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합니다. 미혼모의 발생 원인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임신에 동일하게 책임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해서도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양육비 책임 문제를 통해 이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미혼모는 남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양육비를 청구받은 비율은 15%에 그쳤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런 책임 회피 때문에 미혼모가 발생하고 미혼모는 임신과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가족의 존재는 미혼모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낙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겨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한 미혼 여성들로 하여금 낙태를 선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위기임신 미혼 여성이 주위 환경 때문에 주도적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을 문제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디스커버 단계에서 첫 번째로 미혼모와 관련된 기관들을 정립하고 그 중에서 미혼모분들의 직접적인 상황을 듣기 위해 상담시설과 미혼모자 시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미혼 여성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혼 여성이 갑작스러운 임신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태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8명의 미혼모의 퍼소나를 정립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이모셔널 전이 맵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페인 포인트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파인 단계에서는 앞서 진행한 단계에서 발견하게 된 문제들을 정리하여 크게 6가지의 문제로 정의하였습니다. 지원정보 접근성 문제, 태아에 대한 미혼모의 인식 문제, 심리적인 문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 친부의 책임감 문제, 홀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위기임신 미혼 여성의 출산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기회 요소로 5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법적인 부분과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미혼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에게 태아가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저희의 서비스 목적으로 삼게 되었고, 저희의 서비스를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미혼 여성이 생명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벨롭 단계에서 저희 서비스 컨텐츠를 크게 3가지로 구성하였는데요. 우선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것과 낙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아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미혼 여성에게 전달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 미혼 여성이 임신 사실 인지부터 출산 또는 낙태 결정 이후까지 거치는 단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중 산부인과 방문 단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결정 전까지인 순간으로 저희의 서비스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올해 4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가 합법화가 되면 낙태를 원하는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낙태시술을 원치 않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시술 거부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그곳에 많은 의사가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분들께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미혼 여성이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때 의사가 우리의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여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우선 미혼모를 위한 지원 정보에 대해 종류를 알려주고 관련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소책자와 태아가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실제 크기로 제작된 태아 모형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부인과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낙태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알기 위해 낙태 반대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 두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산부인과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산부인과는 다른 병원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지만 진료비를 그에 맞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돈벌이라는 인식이 있어 앞으로도 낙태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폐지된 시점에서 법이 완전히 개정되기 전까지 여러 안건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낙태를 시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사전상담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셨고 현재 법에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 간의 커뮤니티가 딱히 존재하지도 않고 낙태를 원하는 환자가 왔을 때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가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낙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미혼 여성을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두 분 다 낙태의 위험성을 강조하셨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는 의학적 사실을 기반한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서비스가 적용될 산부인과의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여 경주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혼모를 진료하신 경험도 적으셨고 낙태죄의 법적인 변화에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필요성을 크게 느끼시지는 못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낙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에게 필요성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항에 위치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인터뷰와 저희의 서비스를 병원에 가상으로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은 미혼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낙태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미혼 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임신 주수에 따라 상담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출산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고 낙태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 진료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미혼 여성과 부모님과 함께 왔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미혼 여성의 동행자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간단히 제작했던 서비스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 저희의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신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태아 모형이 미혼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태아 모형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 비치용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